정성호 장관이 또 날이 더워지니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느낌이 나쁩니다. 정 장관은 전날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영상 축사에서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검경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조작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작을 치고 있는데 먼저 상식적인 질문부터 던져봅시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무위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 기관이지 검찰의 요구사항을 예쁘게 포장해서 국민에게 배달하는 택배회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그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이제 마지막 끝내기 단계인데 이 끝내기가 상대방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고 있죠. 1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서 기존에 거대했던 검찰청이라는 외형을 폐지하는 것이었죠. 2단계 역시 마무리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설립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3단계,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이 3단계의 핵심이 뭡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권 규정 자체를 법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겁니다. 검사는 기소만 해라. 수사는 수사 전문 기관이 한다는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헌법 정신에 맞게 완성하는 절차죠.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 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보완 수사권이라는 낡은 밧줄을 붙잡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직접 수사는 안 하더라도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수사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건 이름만 바꾼 변종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뭐 기사 띄우고 합니다. 경찰이 잘못한 거 검사가 보안수사를 해가지고 뭘 어쨌다 이랬다 저랬다 막 해. 특히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데가 광주지검 쪽이에요. 광주지검 쪽에 경찰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럽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검사들이 약간 로키 전략이었습니다. 튀면은 오히려 얻을 것도 못 얻는다 라고 해서 로키로 가가지고 조용히 보안수사권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지난번에 딱 걸렸잖아요. 그게 사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봉욱이었던 겁니다. 봉욱이 조용하게 보안수사권 만들려고 그랬고 유지시키려고 그랬고 그거를 그 총리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 TF 여기에다가 조용히 그걸 끼워 넣었던 거야. 근데 그게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검찰이 로키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을 해. 그러면서 지금 엉뚱하게 경찰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보안수사를 잘해가지고 뭘 어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보안수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두 번째 하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기본을 깔아놨잖아. 그래서 그 기본 깔아놓은 걸 놓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이것만 살펴보면은 그거 금방 합니다. 원래 보안수사의 특징이 그래요. 남이 잘못한 거 끄집어내는 거잖아. 그거 생각보다 맨바닥에 헤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아무튼 검찰 지금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는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수사권 공백이 있어가지고 13억 뇌물을 기소를 못했다. 총 15억 원의 뇌물이 있는데 2억밖에 기소 못하고 나머지 13억 원 기소를 못했다. 어쩌라고? 원래 못하는 거예요. 13억? 그게 진짜로 다 뇌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남은 기소 못한 13억 이것도 뇌물이 분명하다 라고 낙인 찍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검사가 이래도 돼? 지가 증거를 못 찾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아니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줬어요. 영장을 안 내줘가지고 공수처가 수사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기소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돼? 법원이 영장 안 내줘서 안 된 걸 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수사권 공백이 없어서 뭐 13억 뇌물 기소 못했다? 일단 그 13억 뇌물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 왜? 증거가 없잖아. 의심만 되는 거 아니야. 검사들이 이게 문제인 거야. 지들이 의심스러우면은 의심을 무조건 사실로 만들어야 돼.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합법적인 수준을 벗어나가지고는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되고, 합법적인 수준에서 증거가 없으면은 아쉬워도 스톱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사법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수사예요. 그런데 뭐 기소를 못했다고? 이거 기사 쓴 놈도 나쁜 놈이야. 솔직히 15억 중에 2억만 기소하고 나머지 13억은 기소 못했다. 어쩌라고? 수사를 못했단 말이야. 공수처가 했던 검찰이 했던 못했다고. 증거가 안 나왔고 증거를 더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스톱된 거라고. 그랬으면 의심스러워도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스톱하는 거야.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근데 기자가 이래도 돼? 13억 나머지 유죄라는 걸 확정 짓고 단정 짓고 기사를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다? 검사들의 나팔수가 된 거예요, 그 기자들이. 근데 왜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자, 지금 검사들이 자기들 보안 수사권을 얻어내려고 지금 여론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기자들 현혹을 시켜가지고 이런 기사들을 쏟아지게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수사기관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가 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와야만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줬죠. 그랬으면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줘서 못한 거, 이거는 수사권의 공백이 아니고요. 더 이상 가지 말라라고. 근대 사법제도가 정해놓은 한계선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조직의 수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조직 내부의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예전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개혁은 공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는 여전히 우리가 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오만한 선민의식과 결국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는 영원하다는 특권의식이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구제불능 집단 아닙니까? 그런 검찰을 다스리고 바로 잡아야 할 장관 역시 검찰에 휘둘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답답함은 개혁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가장 격렬한 저항 때문일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대놓고 목리를 부린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제 정말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극심한 공포를 반영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정권을 바꾼 힘이 국민에게 있었듯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동력 또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매서운 감시에서 나옵니다. 장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주권자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똑바로 가리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